2024년 3월 15일 오전 12시 30분. 이 시각을 기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역사의 길이 남을 순간이 시작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일본이 정말로 독도를 무력으로 점령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지 말입니다. 그날 그 상상이 현실이 될 뻔했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함대가 독도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스함 2척, 구축함 3척, 그리고 상륙용 헬기까지. 이는 명백한 무력 점령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독도 해상에는 세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그날의 진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던 독도 분쟁이 단 하루 만에 어떻게 종료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3월 14일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 정부가 비밀리에 결정한 독도 실효지배 강화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벽 6시 독도 상륙을 개시한다. 한국이 대응하기 전에 기정사실을 만들어라. 일본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새벽 시간대를 노려 전격적으로 독도에 상륙한 뒤 한국이 반발하면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할 작정이었죠. 오전 5시 45분 울릉도 해상교통관제소에 긴급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독도 북동쪽 해상에 일본 함대 5척이 접근 중입니다. 전투 태세로 보입니다. 한국 해군과 해양경찰이 즉시 출동했지만 일본 함대가 더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이미 독도 3해리 지점까지 접근해 있었어요. 일본 함대의 경고 방송을 실시하라. 즉시 철수하지 않으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하지만 일본의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일본 함대 교신 재현 이곳은 일본 영해다. 한국 함정이 즉시 철수하라. 오전 6시 10분 일본 헬기가 독도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상황은 일촉즉발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독도 남서쪽 해상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철 덩어리처럼 보이던 거대한 구조물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길이 120m, 폭 40m. 처음에는 난파선 잔해처럼 보였습니다. 녹슨 철판들이 무질서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았어요. 지휘관님, 정체불명의 구조물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무시하고 작전을 계속한다. 그런 고철 덩어리가 뭔 상관이냐. 일본군은 그 구조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미국은 달랐습니다.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던 미군 정찰기 RC-135가 즉시 해당 지역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관제소 독도 해상에 정체불명의 대형 구조물이 출현했습니다. 정밀 관측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때 일본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독도 상륙을 강행한 것입니다. 독도 동도에 착륙을 시도합니다. 일본 헬기여 즉시 영공을 이탈하라. 이는 명백한 영토 침범이다. 하지만 일본은 끝까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오전 6시 22분. 일본 헬기가 독도에 착륙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고철 덩어리에서 강력한 전자기 펄스가 방출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일본 함대 전체의 전자 시스템이 마비되기 시작했어요. 레이더가 먹통입니다. 통신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계기판이 전부 꺼졌습니다. 비상착륙 시도합니다. 일본 헬기는 독도 해상에 불시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대의 이지스 시스템도 완전히 무력화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하늘 위였습니다. 미군 정찰기까지 전자장애를 겪기 시작한 것입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전자 시스템에 심각한 장애 발생. 비상착륙을 시도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정찰기가 추락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구조물에서 수십 개의 소형 무인 잠수정이 발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중에서 다수의 고속 물체가 접근 중입니다. 어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함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레이더도 소나도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체불명의 위협이 사방에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전 함정 비상대기. 우리가 무엇과 마주하고 있는 건가? 그때 한국 해군에서 최후 통첩이 날아왔습니다. 일본 함대여,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즉시 우리 영해에서 철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더 이상 자제할 수 없다. 일본이 여전히 응답하지 않자 그 구조물이 진짜 실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중에서 발사된 무인 잠수정들이 일본 함정들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무서운 일을 했죠. 엔진이 정지됩니다. 전력 시스템도 먹통입니다. 전자기 펄스가 지속적으로 방출되면서 일본 함대는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통신할 수도 무기를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밀도였습니다. 한국 함정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거든요. 우리 함정은 정상 작동합니다. 적 함대만 선별적으로 무력화된 것 같습니다. 이 순간 워싱턴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미군 정찰기가 추락 위기에 처한 상황을 지켜본 펜타곤이 경악했거든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력이다. 한국이 언제 이런 무기를 개발한 거지?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무력을 시연한 직후 일본 함대를 구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 함대의 승무원들을 구조하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즉시 지원에 나선다. 압도적인 무력을 과시한 뒤 보여준 관용.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자의 품격이었습니다. 한국 함정.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복합니다. 반세기 동안 독도를 넘보던 일본이 마침내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3월 16일 사건 발생 하루 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청와대에서 역사적인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제 독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그 고철 덩어리의 정체가 공개되었습니다. 독도 해상에 배치된 것은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해상 통합 방어 시스템입니다. 코드명 바다지킴이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고철로 위장된 최첨단 무기 시스템이었던 거죠. 이 시스템은 다층 전자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 함정의 전자 시스템을 선별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으며 수중 무인체 100여 기를 동시 운용 가능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개발 기간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난 5년간 극비리에 개발되었습니다. 오직 독도 방어만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무기입니다. 워싱턴의 존 행크스 박사는 이 발표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게임 체인저를 개발했다니. 이건 아시아 군사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기술이야. 특히 미국이 충격받은 것은 자신들의 정찰기까지 무력화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최신 정찰기도 한국의 전자전 시스템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이 기술 수준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3월 18일 사건 발생 3일 후 도쿄에서 전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모든 영유권 주장을 철회합니다.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정합니다. 순간 청와대는 환호에 휩싸였습니다. 반세기 넘게 지속된 독도 분쟁이 완전히 종료된 것입니다. 일본의 항복선언 이후 국제사회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한국이 무력 충돌 없이 영토 분쟁을 해결한 이번 사례는 21세기 국제 정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존 행크스 박사는 이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손자병법의 최고 경지를 보여줬다. 압도적 기술력으로 적을 굴복시킨 뒤 관용을 베푸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전략적 사고 그리고 인도주의적 품격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이 사건 이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K-방산이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세계에 각인된 것이죠. 한국이 보여준 것은 21세기형 국가 방어의 완벽한 모델입니다. 기술로 압도하고 전략으로 승리하며 품격으로 마무리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진짜 실력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과 5,000년 역사가 길러낸 지혜가 만나 이룬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독도는 오늘도 동해의 푸른 바다 위에서 태극기를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어딘가에서는
세계가 인정한 바다 지킴이가 우리의 영토를 든든히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 깊은 곳에 뜨거운 감동과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새로운 자부심을 심어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애국심을 담은 열정적인 응원의 댓글도 절대 잊지 말고 꼭 남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관심과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힘과 용기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흥미진진하고 가슴 벅차오르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